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급 인증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운항과 수출을 시작한 한국의 위글선은 저렴한 운항 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글선을 군용으로 개발해 감시 및 정찰, 탐색 및 구조, 대잠작전, 70mm 유도로켓 장악으로 경공격까지 가능하다고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군사용 위글선으로 우리 땅 독도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독도 경비대에 군사용 위글선을 배치하여 해양 경계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 시속 220km를 내는 위글선은 수면과 기체 사이 공기의 힘으로 비행기 연료 3분의 1 수준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더 달리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 멀미도 없기 때문에 여객선보다 안전한데요. 와교선은 1960년대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됐으나 고속 운항 중 갑자기 선박을 만나거나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중 150m까지 날면 자유롭게 고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와교선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 위글선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해 왔는데요. 의교선의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해석기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사기술 선도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의교선의 세계 수요가 1만 5천 척 이상 34조 원대 부가가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나라는 이미 구매의 향을 나타낸 상태라고 업체 측은 전했는데요. 특히 해양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매우 유용한 해상 운송 수단인 것은 물론 1만 7천 개의 섬을 보호할 수 있는 해상 전력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특히 위글선 산업은 단순히 위글선을 건조뿐만 아니라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이 필요해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글선은 비행기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바다 위 수면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되는데요. 세계 제1의 조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위글선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굳이 위글선을 만든 이유는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와교선은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연료 소모량은 적고 적재량은 많은데요. 강장보행 쉽테크놀러지 대표는 선박 제작 가격은 일반 선박의 3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연료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다며 시속 180km 이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을 활주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와글선이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면 효과 때문인데요. 지면 효과란 날개가 해수면과 가까울 때 날개 밑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갈매기가 수면 위를 낮게 날 때 날개짓 없이 미끄러지듯이 비행하는 모습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양력을 만들기 위해 양 날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면서 날개 주변으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나 마찰이 증가하죠. 반면에 수면이나 지면과 가까이 날게 되면 비행체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가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행체의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하는데요. 공기 압력이 증가하면 날개에 발생하는 와류가 줄어들면서 비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와글선의 경우 휘발유 200L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와글선은 수면 효과를 이용하므로 헬리콥터의 50%, 동급 선박의 20에서 30% 정도의 연료만으로 같은 거리를 운항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교류 시설만으로 승, 하선 및 화물을 실을 수 있어서 운송 수단에 비해 매우 적은 인프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첨단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선체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디자인 단순화로 구동 부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도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안전성인데요. 위도선은 무리해서 뒤집어지지 않은 3동선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운항 중에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무리에 안전하게 합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급 인증을 획득한 아론사의 M80은 비행기와 유사한 듀얼 조종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수화 장치, 레이더 기록 장치,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안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여객선과 보급선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위도선은 이 중 15%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위도선은 군사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도선은 해상 작전, 수색 구조, 감시 정찰이 가능하고 기존 해양 무기 체계의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잠수함 작전용 헬기인 링스의 경우 구매 비용만 700억 원 이상이며 1시간 운용 비용만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위도선의 경우 구입비와 운용 비용이 대잠 헬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투함선들은 대부분 50노트 내외의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위도선은 최대 시속 500km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적 함선들은 비행기의 속도를 내는 한국의 위도선에 무함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 군사용 위도선은 한국의 해상 전력을 강화시킬 혁신전이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위도선은 헬리콥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준급의 탐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은 유지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속 정찰 임무 수행할 수 있고 서구도 비행 성능으로 사진 및 영상 획득이 용이하며 낮은 레이더 픽업률로 은밀 감시 정찰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X-13F 디핑 소나를 통해서 적 잠수함의 위치를 발견하고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파 방식 검출기를 사용하여 최대 20배 주행이 가능하고 10km의 거리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야간 투시경과 연동되며 선박의 상부에 장착되어 적 함정을 감시하고 추적 탐색하는 데 쓰입니다. 군사용 위도선의 무장은 2.75인치 로켓 7연장, 포드 2개를 날개 위에 장악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현재 LIG에서 개발 중인 한국 미사일을 4발 정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국 미사일은 2.5km 떨어져 있는 적 함선의 900mm 장갑을 뚫을 수 있으며 파이어 앤 포켓 방식으로 락원 후 발사하여 스스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 방식입니다. 최대 시속 500km의 속력으로 전장을 누비며 한국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용 위도선, 독도를 지키는 새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국내 여론입니다. 중국 놈들이 해킹으로 기술 안 빼가게 보안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술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잘만 하면 해병대가 꿈꾸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완성되는 거네. 대한 미사일 잔뜩 실고 후다닥 퍼붓고 튀면 못 쫓아오겠다. 키키. 저거 무장해서 일본 상륙작전 하면 볼만 하겠네.